2002년 11월 27일 오후 6시 20분경 경기도 안성시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살던 고등학교 3학년 연모군은 할아버지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자신을 태우러 온 그랜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를 몬 남성은 할아버지가 식당에서 기다린다고 말했고, 할아버지 번호가 떠가지고 원곡에 뭐 가든이나 이쪽에 할아버지 여기 있으니까 같이 가자. 얼마나 달렸을까? 승용차가 도착한 곳은 원곡면지 물리의 공사 현장. 남성은 영군에게 뒤 트렁크에 있는 과일 상자를 들어달라고 부탁했고, 영군이 상자를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공사 현장에 있던 돌멩이로 뒤통수를 내려쳤습니다. 영군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자리에 쓰러지자 남성은 영군이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40분쯤 지난 오후 7시경 영군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인근 가든 식당 주인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 사는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영군의 큰아버지는 조카가 심한 폭행을 당한 데다 부모님마저 연락이 되지 않자 곧바로 안성경찰서로 신고 전화를 겁니다. 신고를 받고 즉시 안성시 공도읍의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찾아간 경찰. 1층 거실을 거쳐 2층으로 올라간 경찰관들의 눈에는 참혹한 범행 현장이 들어왔습니다. 2층 바닥에는 모두 3명의 노인이 쓰러져 있었는데 전직 안과 의사인 집주인 73세 연모씨, 그의 아내 69세 윤모씨, 그리고 79세 처형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고 현장에서는 피 묻은 야구 방망이가 발견됐습니다. 야구 방망이는 손잡이 부분이 부러져 있어 범인이 얼마나 세게 피해자들을 내려쳤는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이불 등이 불에 그을린 흔적이 발견됐는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신호를 이불에 뿌리고 담뱃불을 던져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은행 통장에서 이날 낮에 염씨 부부가 현금 3억 원을 인출했는데 이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강도 살인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염씨 부부가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반드시 살해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점으로 미뤄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우발적인 강도의 범행일 수도 있고 피해자 세 사람을 모두 살해한 점으로 미루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31살 도모 씨의 지문을 확보하고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 도 씨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결과 사건 당일 낮 12시 50분경 도 씨가 염 씨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점, 그리고 올해 염 씨에게 3차례 달러를 대신 환전해 준 점, 염 씨 집 출입문 유리와 전자계산기에서 도 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밝혀내고 도 씨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숨진 집주인 73세 염 씨는 전직 안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은퇴한 뒤 아내 윤 씨와 처형, 손자와 함께 30평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과도 거의 왕래가 없을 정도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한 동네에 사는 30년 지기 도모 씨가 유일하게 왕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염 씨는 갖고 있던 땅이 주택 개발 사업에 편입되면서 무려 4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염 씨의 손자인 영군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다음 해에 미국에 한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염 씨는 손자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영군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미국 유학 생활에는 많은 달러가 필요했는데 노인 혼자서 거액을 환전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도 부탁을 해보려 했지만 서울에서 안성까지 왔다 갔다 하며 환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30년 지기 도씨로부터 아들을 소개받습니다. 당시 31살이던 도씨의 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2001년 11월경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빌려 평택사창가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자놀이를 했지만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고 2002년 9월에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보험 영업마저 실패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도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염 씨를 소개해주고 환전 심부름이라도 하게 했습니다. 도 씨는 3차례 정도
염 씨의 돈을 환전해 주면서 염 씨가 주택개발보상금으로 45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던 도 씨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02년 11월 27일) 낮 12시 50분경 염 씨는 평소 환전을 도와주던 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 유학자금으로 20만 달러를 환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도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환전이 불가능하니 현찰로 3억 원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염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도 씨의 말대로 농협에서 현금 3억 원을 인출해 종이상자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많이 필요하니까 소금 좀 준비해줘. 종이상자는 각각 1억 8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으로 나뉘어 있었고 염 씨는 이 현금을 집으로 갖고 와서 도 씨를 기다렸습니다. 11월 27일 오후 5시경 도 씨는 야구 방망이가 들어있는 가방을 든 채 염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염 씨는 환전 업무를 대신해줄 도 씨를 반갑게 맞이했고 현금 상자가 있는 2층 방으로 안내합니다. 현금 상자를 확인한 도 씨는 곧바로 가방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는 염 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남편의 비명 소리를 들은 아내 윤 씨가 급히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도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염 씨 부부를 해친 도 씨는 방을 나와 겁에 질린 채 복도에 서 있던 처형의 목숨도 빼앗았습니다. 무고한 3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난 도 씨는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동네 상가를 돌아다니며 신호를 산 뒤 염 씨 부부 사체를 이불로 덮고 신호를 뿌리고 담뱃불로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불이 잘 붙지 않자 누군가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서둘러 현금 상자를 챙겨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범행 현장을 나오던 도 씨의 뇌리에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도 씨가 할아버지의 환전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손자 염군이었습니다. 오후 6시 20분경 도 씨는 숨진 염 씨의 휴대전화로 손자 염군에게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가 식당에서 기다린다고 말해 염군을 만난 뒤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안성시 원곡면지 문리 모식당 인근 공사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번호가 떠가지고 원곡에 가든이나 이쪽에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같이 가자. 현장에 도착한 도 씨는 염군에게 트렁크에 있는 상자를 꺼내달라고 말했고 염군이 상자를 들려는 순간 공사 현장에 있던 돌멩이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염군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염군이 숨졌다고 생각한 도 씨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40분 뒤인 오후 7시경 겨우 정신을 차린 염군은 근처 가든 식당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머리가 또 군복이 돼가지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맞았느냐 그랬더니 요 앞에서 맞았대요. 아는 사람하고 같이 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군은 희미한 의식을 부여잡고 가든 식당 사장의 핸드폰을 빌려 서울에 있는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뒤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곧이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염군의 전화를 받은 염 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밤 11시경 긴급 출동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사건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도 씨의 지문이 나온 데다 이날 낮에 도 씨가 숨진 염 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고 평소 환전을 대신해준 기록 등을 통해 도 씨의 행방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도 씨의 행적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 씨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흉악 범죄를 저지른 도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아내 29살 송모 씨를 떠올렸습니다. 범행 다음 날인 11월 28일 도 씨는 핸드폰으로 아내 송 씨에게 전화해 내가 염 씨를 죽였고 현금 3억 원을 챙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송 씨는 놀란 것도 잠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남편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을 들은 남동생 송 씨는 자신의 친구 유모 씨를 통해 천안시 안서동에 도 씨의 은신처로 사용할 원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또 도씨의 아내와 처남은 도씨에게서 3억 원을 받아 송 씨의 집 보일러실과 근처 비닐하우스 바닥에 숨겼습니다. 은신처가 생긴 도씨는 장기간의 도피 생활이 될 거라 예상하고 원룸 안에 음식과 가전제품들을 모두 갖춰놨습니다. 범행 닷새 뒤인 12월 1일 혼수 상태에 빠졌던 영군이 깨어나면서 도씨가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언이 확보됩니다. 의식을 회복한 영군에게 경찰이 도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영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승용차에 태워 건설 현장에 데려가 죽이려고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여기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감식 결과가 외부인의 지문이 도씨인 점도 최종 확인하고 곧바로 도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개 수배 하루 뒤 도주 중인 도씨가 천안에서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을 포착한 경찰은 급히 천안으로 형사대를 급파했습니다. 경찰은 천안도심에서 도씨가 도피 장소로 쓸만한 숙박업소와 PC방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도씨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주변 일대를 탐문하던 경찰에 천안 안서동의 부동산 사무소 관계자가 솔깃한 제보를 해왔습니다. 특이하게 원룸 계약을 한 당일 이사를 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경찰은 원룸을 계약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한 결과 도주 중인 도씨의 처남 송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원룸 주변에서 잠복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12월 2일 밤 9시 50분경 PC방에서 게임을 마치고 자신의 은신처인 원룸으로 돌아오던 도씨는 드디어 경찰에 검거됩니다. 도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며 숨진 염씨가 평소 너무 막 부려먹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람 심부름시키고서 지독감 몇 푼 주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랬더라고요. 왜 손자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한전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은 도씨의 진술과 달리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혼자서 옮기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범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취조 끝에 도씨는 결국 공범이 있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경찰은 현금 3억 원을 감추고 도피를 도운 도씨의 처남 송씨와 친구 유씨를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하고 도씨의 아내 송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도씨가 범행 당시 빼앗은 현금 3억 원 중 2억 9,60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2003년 5월 19일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씨가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해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악하다고 판단돼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들 역시 범인 은닉 및 작물 보관 혐의로 각각 처벌을 받았습니다. 도씨가 빼앗은 3억 원 중 2억 9,600만 원은 회수됐지만 유족들에게 남긴 상처는 결코 아물 수가 없었습니다. 도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돼 사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도씨의 범행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 사례라면서 도씨는 평소 염씨가 자신을 무시한 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한낱 변명일 뿐이고 오로지 돈을 노린 범행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지 돈에 눈이 멀어 일가족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손자의 생명까지 빼앗으려 한 도씨. 사형이 최종 확정된 도씨는 현재 미집행 사형 수명단에 올라 있으며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